자, 오프닝 벨 라이브 오늘 금요일에는 어떻게 시작하고 또 어떻게 끝날까요? 예상 체결 지수 0.3, 0.2 정도였는데요. 장은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2600선을 회복해서 2602포인트로 시작하고요. 코스닥은 0.18% 플러스 718포인트로 시작합니다. 자,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 김정일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지수가 좀 오르면서 반등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요. 하이닉스가 1.4% 상승으로 199,700원 지수를 좀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기아, HD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뭐 등등 이렇게 방산이랑 조선이랑 뭐 이런 종목들은 좀 빠지고 있고요. 역시나 변압기 HD 현대일렉트릭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로템도 1.6% 하락이네요. 전반적으로 뭐 다 오르는 상황에서 조방변은 조금 하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원전 오늘 또 미국에서 원전 뉴스가 있었더라고요. 정책적으로.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3% 넘게 상승하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분위기가 다르네요. 상승 반, 하락 반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은 상승폭은 0.5%고요. HLB 에코프로는 또 하락 0.5, 0.2 요 정도로 반 좀 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넘게 가는 종목은 삼천당제약이랑 실리콘2 뭐 요 정도로 보이고요. 또 반대로 하락하는 종목 1% 넘게 ABL바이오, 코오롱티슈진 뭐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젠백스가 4% 넘게 올라서 요것만 좀 눈에 띄고요. 나머지는 보합권에서 좀 길을 찾는 것 같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네. 눈에 띄는 부분 있을까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에너지원에서는 원전 쪽이 좀 눈에 띕니다. 이게 뭐 스웨덴에서 이제 원전 신규 4기를 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 애프터마켓에서 뭐 뉴스케일 파워 이런 종목군들이 거의 13% 올랐어요. 그 말씀해주신 그 정책이 나오고 나서 예. 그래서 이제 원전주 일단 분위기 좋은 상황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건설주, 그다음 삼성물산 이렇게 최근에 원전과 관련해서 영향이 있는 그런 건설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고요. 일단 오늘 SK 하이닉스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하나는 HBM4로 가더라도 시장 점유율이 하이닉스가 워낙 높을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엔비디아도 좀 긍정적인 내용이 있으면서 주가 좀 올랐거든요. 그런 예. 부분들로 일단 반도체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인이랑 양자가 또 미국장을 완전 들썩들썩 거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엑스게이트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거 양자 관련된 종목이 있죠. 일단은 뭐 트리온 이렇습니다. 디웨이브 퀀텀이 실적으로 처음에 트리거를 끊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제품 나온다고 해서 또 끊었어요. 그래서 이틀 연달아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스큐라고 해서 또 해외에 납품하는 이슈가 부각되면서 양자가 하루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전일에는 아이온큐가 CEO가 이제 양자기 엔비디아가 돼버리겠다라고 해서 또 올랐습니다. 4거래일 동안 한 100% 넘게 올랐어요. 디웨이브 퀀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 넘어오고 있고요. 또 이제 뭐 그 코인 관련된 부분들도 막 신고가 갱신하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내용들이 오늘 좀 일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테마성이 있는 쪽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또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단독 뉴스도 나오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이것도 연기금 수급 되게 좋은 종목 중에 하나여서 네. 뭐 그런 내용들과 연관이 있는 종목군들도 오늘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마찰하는 게 오늘 환율하고요. 환율, 그 다음에 방산, 그거하고 그다음에 순환매가 좀 도는지 여부인데 세 번째 거는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 순환매 도는 정도가 달릴 것 같고 방산하고 환율을 보는 이유는 그 지정학적 이슈가 혹시 한국만의 또 뉴스로 늘어날 수 있는가. 주한미군 철수는 아니고 약간 재배치하는 거. 그게 혹시 센티먼트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와치하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이 일단 어쨌든 하원 통과를 간신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한 몇 주가 됐던 간에 시간을 벌었어요. 몇 주의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그거는 포지티브하다. 이렇게는 보지만은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올지는 조금 더 와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주한미군은 미국이 주한미군 4,500명 철수 검토, 북한과 거래 대비. 그러니까 괌이랑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또 나왔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아모레퍼시픽이 6% 상승으로 가장 크게 올라갑니다. 뉴스는 이따 뭐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현대건설이 5.8%. 그래서 오늘은 뭐 원전이 워낙 좋습니다. 우리기술 8%, 현대건설 6%, 두산에너빌리티도 오늘 4% 넘게 출발을 하고요. 원전 관련돼서 계속해서 좀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확대 행정명령에 또 사인을 했다? 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삼성그룹주, 삼성물산, 삼성 E&A, 삼성생명 이렇게 지배구조 관련된 종목들 올라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금융주, 한국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이런 종목들 한 1%에서 한 1.5% 정도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대형주도 역시나 원전이네요. BHI가 6% 넘게 상승이고요. 이외에도 오늘 코스닥이 조금 약하네요. 그렇죠? 예. 네. 디어유, SM 이런 종목들 한 2% 3% 올라와 있고 젠백스, 삼천당 제약 이런 애들이 2%에서 한 6% 정도 올라가고 나머지는 뭐 오늘 엔터주가 전반적으로 그래도 1, 2% 정도 올라가네요. YG엔터, JYP, SM, 디어유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밑에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파크시스템즈, 흡프스프 뭐 이런 종목들. 요 정도일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한 그런 움직임인데 역시나 뭐 금요일이라서 그런가요? 매가리는 좀 없습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눈에 띄는 종목이나 섹터 있을까요, 장원 부장님? 네, 뭐 일단은 지금 채팅창에 하나솔루션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코멘트를 드리면은 좋습니다. 네, 이거 어제 근데 클로징벨에서 좀 정리 드렸잖아요. 제가 IM증권에서의 그런 이제 TPO랑 그 관련해서 이제 건설하는 거에 대비했을 때 세액공제랑 투자 세액공제가 빠지면 그걸로 이제 리포트가 많이 나왔고 주가의 상방을 많이 높였기 때문에 그럼 선행 PER 수준을 8배에서 9배까지는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가격이 27,000원대에서 29,000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하방이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고 또 추가적으로 오늘 뭐 기사화가 많이 됐어요. 한국경제에서도 요 관련된 단독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단독 기사는 거기에서 이제 냈다는 얘기예요. 단독 안 붙어 있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 코멘트가 일단 좀 부정적으로 나왔다라는 점. 그다음에 미국 주식에서 썬런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주가가 30% 넘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 이렇게 올라왔던 거에서 거의 처음 가격까지 한 방에 뺐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좀 그러니까 이거랑 차트 비슷한데 캔들이 요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요렇게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조금의 타격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해서 오늘 원전 쪽이 좀 좋은 상황이 나올 거고 상대적으로 태양광과 풍력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왜냐면 이건 IR에 대한 수정 법안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또 코로나19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차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러면은 기존의 주도주였었던 종목군들이 약간은 또 빠지는 거니까 좀 그 수급이 다른 데로 빠지겠죠. 근데 원래 원전하면은 뭐 두산에너빌리티랑 BHI 두 종목이 거의 대장 역할을 하면서 쭉 갔는데 요즘에 보면은 우진도 그렇고요. 에너토크도 그렇고 이거 안 움직이던 원전주거든요. 원전주 중에서 이런 애들 안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런 애 수급 돌잖아요. 그럼 원전을 순환매를 돌려버리겠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순환매를 첫날이니까 뭐 이런 거는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대신 너무 좀 방향성 길게 가지 마세요. 한신기계 이런 애들 안 움직이는 애들 가는 거 보니까 확실히 그런 움직임은 좀 눈에 보인다라는 것까지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나솔루션도 9% 넘게 빠져서 10% 가까이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프트업도 12%, 15% 밀리거든요. 시프트업이 어제는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시프트업이 장중에 11% 급등했는데 또 오늘은 15% 마이너스로 시작합니다. 어제요?
저게 아마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니케가 사전 예약이 엄청나게 많이 좋았고, 그다음에 일매출이 30억이 정도가 나온다라고 예상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 기준치를 못 메웠으면은 신작 발표에 그 못 맞추면은 아마 주가 급락이 나올 거고,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됐을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시프트업이 그 게임 중에서 그거 있거든. 다시 플레이하고 하는 그 게임 지수가 있는데, 네. 그거는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은데 원래 이제 표면적으로 많이 다루는 그 지표들이 안 좋았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이 시프트업 요 니케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떤 좀 뭐 게임 순위가 떨어졌다거나 뭐 제가 좀 이거 얘기하면서 확인을 해보겠지만 요건 어때요? 지금 어제 4시 반에 나온 뉴스가 네. 시프트업 30만 주 추가 상장이거든요. 아 추가 상장 예.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해가지고 한 주 발행가 액면가 200원 해서 30만 주 추가 상장이고 27일 날 상장하기는 합니다. 공시가 나와 있는 건가요? 공시? 네. 공시 없어. 공시 있는데? 공시 여기? 안 나타나는데. 표준 코드까지 나와 있는데? 그래요? 네. 지금 다트에서는 안 나와. 전자공시 시스템이 없는데? 전자공시는 없어. 이거 네. 뭔 어디서 나온 내용일까요? 저는 이걸 보고는 있는데 공시 정보에서 보고 있거든요. HTS에서 보고 계신 거예요? 네. 공시 정보 시프트업 보통주 추가 상장 김영식 보통주 29만 7천 주 제 16회 액면가 200원. 아, 이거 말씀하시는구나. 요. 전자공시 하기 전에 먼저 띄우나 보네요. 그게 그 어제예요. 어제 4시 반이요. 상장일이 근데 27일인데 전자공시 안 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보통 특이하네. 이게 만약에 주식 매수 선택권으로 뭔가 이벤트가 생겨도 이게 이제 상장일에 보통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27일. 발행일이 나왔던 그 처음에 얘기가 나올 확률이 있는데 글쎄요, 이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27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이죠. 미리 오늘 뺀다? 다른 이유가 다음 있지. 주 화요일. 네. 요거는 조금만 찾아주세요. 네, 제가 봤을 땐 그거보다는 네. 요거일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 이제 아까 니케? 그 게임 순위 그거에 대한 일매출이 30억이면요. 되게 높은 거예요. 그 정도면은 시가총액 자체가 막 뒤흔들리는 수준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일매출이 30억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게임 덩어리가 이렇게 좀 작아진 기업들 같은 경우 거의 더블이나 한 50% 정도까지는 진짜 상승이 나올 만한 엄청난 실적 트리거예요. 근데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그러니까 사전 예약은 사실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허수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조금 제가 체크해보고 추가적으로 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순위 하락이 맞겠는데요. 그런 얘기들을 하시네. 이게 그 추가 상장은 다트에 안 나오고 카인드에 나온다 그럽니다. 아, 카인드. 예. 네, 그래서 공시가 두 곳에서 나오는데 거래소 공시랑 다트 공시처럼 물량 상장되는 건 거래소 공시라고 또 이야기가. 아, 니케 순위가 지금 그렇게 높지 않네요. 그게 나중에 말이에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프트업 15% 13% 정도 빠지면서 또 시작을 하고 있고 오늘 이건 두 분한테 다 여쭤볼게요. 사실은 방산하고 변압기하고 조선하고 세 개가 다 빠지거든요. 거기에 이제 2차 전지도 당연히 안 좋고 요런 상황에서 조방변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김정일 본부장님부터. 그냥 빠른 순환매 정도로 보시면 되고 미국이 통과됐습니다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잠깐 밀어놓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거기에 뭐 엄청난 이득을 볼 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반도체는 조금 올라가면 되는데 전력이라든지 그 원자력 쪽이나 이런 쪽은 그쪽이 생각보다 약하네요. 방사는 사실 제가 아까 와치한다는 것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뭐 저기 중동에서의 전쟁의 그 지속성 이런 거 봤을 때는 빠질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보시죠. 오전에 빼다가 또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방산이 빠진다고 보기도 애매한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약간 그렇고 로템이나 항공우주나 LIG 같은 경우는 그냥 버티는 정도거든요. 아마 전력은 좀 올라와서 빠지나 뭐 약간 순환매적인 것밖에 없고요. 한국만 보면은 한국이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아까 뭐 지금 상법이라든지 이런 거 지주회사처럼 그런 모멘텀 말고는 아까 원자력 없어요 사실은. 예, 그러면 증권주는 전체적으로 전체 무대기로는 그냥 버텨보려 하거든요. 개인들이 플레이하기 때문에 증권주하고 반도체 약하긴 합니다만 버티는 정도. 네. 요거 정도가 있고 나머지 쪽은 뭐 순환매 정도 아니겠다 싶어요. 특별히 조선 쪽이나 방산 쪽에 특별히 그 스페시픽 뉴스가 나온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특별히 없어요. 예. 그렇게 의미 있게 부여를 할 만한 방산 쪽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창원 본부장님은 조방변.
네. 뭐 조방변 글쎄요. 뭐 이제 차트가 완전 무너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뭐 저는 그 부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현대일렉트릭 오늘 빠져봐야 0.39%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군들도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거든요. 오늘 조금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급이 이제 원전이라든지 기타 뭐 다른 건설 그리고 뭐 화장품 쪽 일부 뭐 이런 쪽으로 좀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이나 이런 흐름들이 지수는 약간 플러스권에 있기는 하죠. 왜냐면 미국 증시가 사실 어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어도 잘 버텼고 또 S&P 글로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지수가 생각보다 너무 물론 거기에는 데이터야 호수가 있긴 합니다. 어쨌든 표면적으로 잘 나와서 시장이 조금 환호한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봤을 때는 지금 수급도 별로 안 좋아서 그런데 이제 원전에 이런 애들이 쏘잖아요. 그러면은 힘이 제한이 되어 있으니 순환매적으로 그냥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순환매가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르는 것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버티는 거고 하이닉스하고 삼성물산하고 이런 거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큰 게 오르니까 주식장은 빠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쪽 수급이 약간 화장품도 약간 뺏어가고 저기 좀 뺏어가고 하다 보면은 뺏김을 조금이라도 당하는 쪽은 이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아직 의미를 많이 부여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원전 빼고는 사실 딱히 이렇다 할 눈에 띄는 sek터나 막 뭐 테마 뭐 이런 거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쵸? 화장품, 달바 글로벌 계속 강세. 달바? 한 5% 오르네. 어제 좀 덜 올라서 오르나요? 뭐 그 정도고 엔터 약간 버티고 잘 버티고. 네. 그렇습니다. 뭐 두 분 뭐 코멘트 할 게 있어요? 다른 거? 자창모문제 바쁘네. 자체가 열심히 찾고 좋아하네. 있나? 찾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네, 지금 시프탑이라는 거 찾고 있는데. 순위가 원래부터 높지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iOS 쪽은 1위를 하긴 했어요. 그게 목요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 신규 게임 같은 경우는 그 게임 순위가 1등으로 갔을 때 그게 한동안 유지가 돼야 돼요. 왜냐면 게임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사전 예약했을 때 기대감이 빵 있고 그게 일매출로 나오면서 보여주면서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유지가 되어줘야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사이클이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신규 게임 이후부터는 쭉 빠지거든요. 매출이 원래. 그러다가 업데이트로 이렇게 계속 상승하고 그런 것들이 쌓여나가고 게임 숫자를 늘려가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BM 구조인데 이게 첫날 이틀 올랐다가 빠져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빠진 것 같은데. 그쵸? 네, 그런 내용들이 네, 아마 그럴 겁니다. 그게 너무 궁금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근데 이제 방산도 아까 보니까 뭐 넥스원 같은 경우 플러스 2%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종목별 좀 차별화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금융주가 오늘 또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금융주들이 나쁘지 않은 걸 보면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6월 3일 이때니까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나오는 것 같고 오늘 사실 기사도 그런 기대감에 대한 기사들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확실히 좀 수출 쪽이랑 연관되어 있는 쪽이 좀 그래도 안전한 것 같아요. 뭐 엔터라든지 뭐 원전이라든지 이런 쪽들 계속적으로 산업적으로 뭔가 이슈가 있고 하는 쪽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또 금요일이니까 약간은 좀 눈치를 보는 것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너무 그렇게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매매를 그렇게 막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제한된 수급적인 부분 산업군들 그냥 딱 골라서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예를 들어 원전 좋아하는 거 원전 안에서 순환매 보다가 할 거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없으면 그냥 오늘 쉬어도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좀 조용한 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보합권 0.02% 까지 좀 내려갔고요. 상승폭, 초반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하는 모습이옵니다. 코스닥도 0.6%까지 내려가고요. 713포인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오늘 초반 이렇게 20분 봤을 때 좀 어떤 식으로 이제 가르마를 잡아가야 될까요? 그냥 순환매입니다. 순환매고요. 그 미뤄졌습니다만은 우리는 임박한 게 다다음 주 그 대선이 있으니까 그때 전후로 해서 테마주 성격이나 정책 이제 수혜주가 어떤 모습의 변화가 있는지가 6월 3일 전후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두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거 예. 진행할 때까지 눈치가 계속 연장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두 가지는 우리나라 그 엔비디아 실적 나오는 거 28일, 29일이 있고요. 그 전날 미국의 내구재 주문이 나오는데 미국의 내구재 주문이 나쁘게 나오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촉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요. 크리스토퍼 월러라고 연준 의사가 한마디 했어요.
관세만 잘 잡아세요. 근데 전제가 따랐죠. 10%만 좀 빼세요. 다시 빨리. 뭐라고요? 관세만 잘 관세 잡으세요? 10% 정도 더 낮추세요. 그리고 그렇게 협의 보세요. 그러면 누구한테? 트럼프한테? 그렇지. 아, 그러면 우리라는 게 페드도 금리를 하반기는 낮출 수 있어요. 그건 다 하반기 금리 낮춘다고 기대하고 있는데 안 낮추겠다는 거야? 관세가 잘 안 되면은 그걸 버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경기가 나빠지면 돼요. 근데 오늘 같이 뭐 저기 S&P 글로벌 뭐 이런 저 지수가 높게 나오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네. 그런 액션을 유지하는데 내구재 주문이 안 좋으면 좋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게 27일 화요일이고 우리나라 시간은 수요일이에요. 내구재 주문 이펙트 수요일 아침,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펙트 목요일 아침,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화요일인가 우리 대선 요거까지 큰 이벤트가 또 남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부채 이슈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건 잠깐 상원 지낼 때까지 밀어주고 그런 상태면 그냥 정중돌이지 또. 그러면 순환매가 되고 테마성이 되고 개별 주장세가 되고 이런 흐름이 계속 진행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포지티브하다 볼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도 초반장 코멘트? 네, 뭐 약간 좀 어수선한 것 같아요. 어수선한 느낌이 조금 있는 상황이고, 뭐 근데 또 이제 해외에서의 이슈를 반영을 또 잘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이슈 매매를 조금 집중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좀 새벽에 요즘에 바빠야 되는 것 같아요. 밤에 일어났었는 이슈들 잘 정리해서 오전에 딱 반영하면 그게 거의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딱 지금 상황은 제가 이번 주 동안 이렇게 브리핑 드리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사전에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시장에 들어오면은 좀 힘들 확률이 높다. 그래서 좀 미리 좀 대응을 하셔야 되고 조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런 장은 좀 어려운 장이니까 요게 좀 내가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뭐 사실 하루 이틀 정도 뭐 일주일 정도 좀 쉬시는 것도 저는 진짜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내가 자신이 없는 장에서 막 매매를 하면은 결국에는 자금이 묶여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오는 기회를 못 잡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환경이다. 그리고 좀 약간 지주사격 그리고 PBR 수준이 낮은 쪽 요런 종목군들도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오늘 두산도 그렇고 두산 같은 경우도 좀 그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거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좀 좋았고 태광산업 이런 애들 PBR 0.1배대거든요. 그런 애들도 그렇고 좀 올라가는 걸 보면은 확실히 그런 영향이 좀 일부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반에 조방변이 한 1% 하락하다가 지금 9시 중반으로 넘어 들어가면서 2차 전지에서 하락폭이 좀 크게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 머티, 포스코, 퓨처엠, SDI, 엔솔, LG화학 이런 종목들 1.7%에서 3%까지 빠지면서 아까는 이제 조방변 요런 애들이 좀 많이 하락했는데 지금은 이제 조선 쪽하고 방산도 조금 있고요. 변압기도 당연히 있고 하는데 이제 2차 전지가 좀 같이 낑기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여기에다가 CDMO 쪽, 삼바랑 뭐 저기 SK 바이오사이언스 등 이렇게 대형 제약 바이오 관련주 이런 것들이 또 이제 2%에서 3% 정도 또 빠지고 있고 같이 낑겨서 좀 하락하는 거기에 쉬프트업이 혼자 13% 빠지고 있고 거기에 하나솔루션도 10% 빠지고 이러니까 진짜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확실히. 예. 알겠습니다. 2차 전지하고 제약바이오가 빠지니까 이 코스닥이 조금 힘이 없을 수밖에 없죠. 대형주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 지금 뭐 조그만 거 올라서는 안 되는 것은 상황인 것 같아요. 코스닥 경우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두 분의 자료 볼까요? 네. 뭐 코멘트 할 거 있으세요? 오늘 사실 그냥 이렇게 뭐 액션 취하는 거 없이 그냥 지나가야 되는 장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조방변은 그러니까 제가 조방변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네. 도망가려면 빨리 도망가고 아니면은 나중에 또 여쭤보면은 이제 손 쓸 수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진짜 손 쓸 수 없으니까 뭐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지금 5일선 밑으로 좀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딱 5일선 걸쳐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나머지 종목들도 뭐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쎄함의 영역에서 이제 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변압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변압기는 변압기는 뭐 크게 문제 없다라고 예. 보고 있고요. 또 왜냐면 미국 기업에서의 이런 유틸리티 쪽의 분위기가 지금 너무 좋아서 사실 이쪽이 제일 안전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근데 조선주랑 지금 방산이 이제 계속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상승하는 속도가 사실 많이 둔화가 되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그냥 기간 조정으로 횡보를 하면 다행인데 좀 고민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가격 조정이 온다면 또 뒤늦게 막 엄청 따라가신 분들이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는 뭐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대응을 하는 건데 저는 뭐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21선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거든요. 한 4% 정도 네. 나니까 그런 이제 이평선이 좁혀 있을 때는 사실 대응 라인을 빠르게 잡아놓는 게 중요해서 이게 산업이 아무리 좋아도 단기적으로 수급이 다른 쪽으로 가거나 하면 이제 가격과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만 좀 대비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근데 산업적으로는 조선은 MR로는 잘 모르겠지만 선박 건조로는 저는 되게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네. 방산도 뭐 휴전한다고 해서 방위비가 줄거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도 괜찮다고는 보는데 다만 이미 너무 많은 이슈가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이 없으면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다 이거고 그다음에 시프트업 제가 지금 여기저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찾아보고 네. 물어봤는데 일단 순위는 크게 뭐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자 순위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고, 제가 좀 찾아보고 이것도 공시도 읽어보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액면가가 200원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 물량의 1%가 좀 안 되는 물량이에요. 그래서 물량 자체가 크진 않은데, 지금 시프트업이 6만 원이잖아요. 요 추가 상장이 200원이면 300배죠, 300배. 그러면 이제, 요즘에 뭐 밸류업이다 뭐다 얘기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에이씨 이딴 종목 안에 약간 이런 부분들도 일부 있는 것이 아닌가 요 물량도 나오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타당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조방변 아까 김정일 본부장님 뭐 네네. 대응의 영역에서 얘기를 한다면 일단 저도 좀 변압기를 좋아하지만 사실은 지금 입장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얘기지만 한두 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럼 엊그저께 얘기한 것처럼 증권주 괜찮고 화장품주 괜찮고 이런 쪽이 좀 더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좀 봅니다. 단기가 됐든 조금 뭐 한 달이 됐든 간에 이건 트레이딩은 이어질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화장품은 다 이유가 아실 테고 어저께 잘 말씀드렸으니까 밸류에이션 비싸지 않고 실적 중심으로 유럽 쪽으로 모멘텀이 있고 관세 이슈는 사실은 미니멀하고 그래서 아직 밸류에이션 상황을 갑니다. 라고 보는 거죠. 속도는 몰라도 증권주는 새로운 상법 개정에 되고 했을 경우에 모멘텀이 붙고 새로운 사업 붙고 어저께 말씀드린 거 그 지금 딱 말씀드리면 나는 이거 사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중후장대한 거, 네. 반도체 2차 전지 뭐지 이런 식으로 큰 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는 여전히 그 변압기를 좋아하긴 하지만은 이것도 치우치면 안 될 것 같은 정제가 뭐냐면은 변압기건 방산이건 조선이건 간에 대표주가 무너지는지 보고 접근할 것 같아요. 자, 변압기도 HD 현대일렉트릭 뭐가 됐던 간에 30만 원 깨지고 그러면은 이거는 그거는 이슈가 됩니다. 그럴 때 대비해서는 변압기 내에서도 산일전기 같은 중형 주식을 좋아합니다. 이게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방산도 아직 버릴 때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많은 조심해야 돼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우리 많이 보는 이평선이 이런 거 무너지게 되면 필요 없지만 그렇지 않고 버티면은 한 3% 내에 버티면은 저는 MNC 솔루션 같은 또는 저번에 말씀드린 다른 부품주를 좋아합니다. 조선주는 가장 좀 이렇게 겨두기가 어려운데 다른 섹터 반도체나 이런 것이 확 올라오지 않으면 아직 조선주도 내려갈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 조선 방산 변압기 합해서 비중이 어떻게 할 것이냐 반도체라 이렇게 했을 때 조방변 합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도 비중이 더 높으냐? 저와 보기에는 뭐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반도체를 중립으로 보고 이거를 합한 것도 중립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변압기를 좀 높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요 조방변하고 반도체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사고 나서 5개월, 최소한 3개월, 6개월 가지고 간다는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주 업데이트하지만 지금부터 3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새로운 자금을 새롭게 들어가서 단기 투자할 때는 뭐 다른 것도 막 플레이하는데 지금은 증권주하고 그다음에 화장품이 더 낫다고 보는 것이 단기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프트업은 요게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 추가 상장 지금 이거 공시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게 원래 임원들이 가지고 있는 스톡 옵션을 행사하는 거네요.
근데 이제 스톡 옵션이니까 사실 바로 팔 수 있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내부자적인 부분에서 이게 사실 300배면 유통 주식이 나올 수 있는 게 29만 7천 주인데 이걸 300배로 곱해보면 물량이 크다고 느낄 수 그렇죠. 있죠. 그래서 타격이 큰 거예요. 가격이 너무 싸니까 그게 바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잖아요. 누가 이 300배 터졌는데 안 팔게서 바로 팔면 그게 이제 부담으로는 되게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팔려고 스톡옵션 행사를 하는 거죠. 네, 대부분은.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전체 물량은 작지만 액면가가 너무 작으니 그거를 던졌을 때 부담감은 큰 거죠. 그들은 엄청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스톡옵션을 다음에도 행사하면 뭐 그런 가격으로 할 거고 그렇지. 그러면 이제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불신도가 커지고 그럼 주주들이 힘들게 어쨌든 간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사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괴리도가 상당히 클 수 있죠. 그래서 네, 네, 단순히 추가 상장, 뭐 물론 추가 상장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추가 상장한다고 무조건 다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격의 괴리도가 너무 크고 행사하는 게 옵션, 스탁 옵션이기 때문에 바로 던질 수 있고 그럼 이게 1%가 아닌 느낌으로 주주들에게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도 같이 좀 물량도 던지는 게 있으니 그러면은 뭐 이제 모든 주주들이 다 같이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최근에 사서 올랐으니까 그런 매수세가 약하면 주가는 많이 밀릴 수 있는 거죠. 네. 시프트업 규모도 안 큰데 그만 얘기하래요. 중요한 종목도 그러니까 아니고 넘어가라고. 30만 주면 너무 작아서 하는 얘기야. 1%도 안 돼. 1% 안 돼요. 네. 그리고 그만 얘기하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 200원이라는 가치가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 거래량 하루치 거래량인데. 맞아요. 하루치 거래량인데 일주일치도 아닌데 이렇게 난리 걸 게 없는 게 어저께 장중에 난리 쳤던 거 자체에서 따라갔던 사람들이 이슈가 된 거지. 그렇죠. 어저께도 5% 오른 걸로 끝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을 펀더멘트를 본다면은 가만히 계시는 게 맞아. 예. 만약 어저께 산 것이 펀더멘트를 봤는데 오늘 1%도 안 되는 것 같고 요동치니까 판다? 그것도 웃긴 거죠. 무슨 대책이 뭐 있겠어요. 그죠? 그건 아닌 것 같네. 주가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2조짜리라 하지만. 자, 자료 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제가 이거 찾느라 기사를 많이 못 띄워놔서 일단 제가 그럼 아까 아모레퍼시픽 하나만 하고 그래요? 네, 하세요. 넘어갈까요? 네.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이게 이제 그 단독 기사가 나왔어요. 아모레퍼시픽이 현지 공장을 더 돌린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저도 좀 나름대로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이제 이게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이 과거 황제주였고 되게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러니까 중국 쪽이 되게 안 좋아지면 로드샵 뺏기고 막 하면서 되게 안 좋아졌잖아요. 근데 이쪽을 다시 확대를 하는 거에서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게 많이 붙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쪽 시장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고 또 아모레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알엑스 인수하면서 그 미국 쪽에 대한 그 유통에 대한 가격도 갖고 왔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LG생활건강보다는 사실 아모레퍼시픽이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에 있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최근 기사들을 잘 찾아보시면 LG생활건강과 요 아모레퍼시픽조차도 이런 저가 뭐 다이소나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걸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되면은 이제 사실 소형 업체들과 크게 차이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가동이 되고 일단 매출 반등 구매에 접어들었다 판단해서 공장 가동률을 최대로 끌어올리기로 한 거니까 이거는 사실 자신 없으면은 저는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이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이 화장품에 대한 이 전반적인 기조 자체도 조금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펌텍코리아가 오늘 올라가더라고요. 이 종목이 이제 용기잖아요. 네. 용기고 사실 최근에 고가 찍고 나서 좀 쉬었는데 다시 좀 고개를 드는 걸 물론 아직 거래량이 적어서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이 고개를 드는 거 보면은 전체적인 이런 생산량이나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용기는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내용으로 보면은 저 기사에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잠깐 하고 그러고 두 분의 자료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의식주 중에서 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뉴발란스 운동화 4종이랑 타미 힐피거 프리미엄 폴로 반팔티 1+1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입고 있는 게 요게 지금 타미 힐피거 폴로 반팔티인데요. 시그니처 셔츠 한 장 드리고요. 요거 클래식 배지가 달린 셔츠 또 한 장 이렇게 드립니다. 뭐 색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블랙도 있고 블루도 있고 그레이, 화이트, 인디고 뭐 등등등등 있는데 총 2장 구성이고요. 시그니처 로고 한 장, 클래식 배지 한 장. 이게 시그니처 로고고 요게 클래식 배지인가 보다. 요게 이렇게 배지가 이렇게 요게 좀 이쁘네.
그 마크. 네, 마크가 보노님이 입고 있는 거 멋있네, 그 훨씬 멋있다. 보노님이 입고 있는 거. 네, 좀 의자를 높여주세요. 예. 잘 안 보여. 이렇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요게 이제 시그니처 셔츠, 클래식 배지 뭐 이런 거 같습니다. 이게 시그니처인 것 같고 이렇게 예쁘게 러버로 달려 있고요. 그리고 저랑 김장일 본부장님이 입은 게 이제 시그니처 셔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게 좀 멋있네. 예, 클래식 배지인 것 같네요. 클래식. 이게. 예. 클래식.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같이 드립니다. 시원한 오가닉 코튼 소재로 통기성이 우수하고요. 사이즈는 S부터 XL, 색상도 각 티셔츠별로 가능하고요. 뭐 데일리룩도 좋고 골프웨어도 좋고 비즈니스 캐주얼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통기성 좋은 오가닉 코튼을 사용한 타미 힐피거 1+1. 요 가격이 안 적혀있네요. 네. 그래서 셔츠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발도 있습니다. 뉴발란스 운동화. 그린, 요게 그린. 네. 그리고 네이비도 있고요. 네. 실버도 있고요. 네네네. 등등등등. 이렇게. ABC 마트 가면 그런 얘기하죠. 원하시는 사이즈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ABC. 이렇게. 어떻게 잘하신다. 네. 그래서 원하시는 사이즈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4종 모델 선택 가능하고요. 가볍고 편한 착화감, 남녀 공용 데일리 운동화, 국내 매장 정품입니다. 국내 매장 정품. 그래서 AS 가능이고요. 네. 국내 정식 유통 제품이라 정품 인증 플러스 매장 AS 가능. 79,000원부터 99,000원까지 라인업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버를 신어봐 달라고요? 중요한 건 이 사이즈가 다 270을 줘가지고 제가 신을 수가 없습니다. 270, 사이즈가 예. 발끝이잖아요, 그죠? 280 예, 정도. 저 280이 조금 작죠. 네. 크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뉴발란스랑 타미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정일 본부장님 자료 한번 가볼까요? 네네네. 한 두 가지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기 많죠. 이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환율이 크게 변동 안 해서 다행이에요. 저는 이제 요거 혹시라도 영향이 있을까 싶은데 아까 주한미군 관련되는 거 요거 시나리오가 아무것도 얘기 안 할 때 얘기할게요. 중국이 대만에 대한 이슈가 되고 남중국의 이슈가 될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4,500명 이전 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네. 설레발 치는 건 이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남한한테 국지적인 도발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동시다발의 시나리오에서는 우리가 비대칭 전략 상황에서 뭐가 이슈가 될 것이고 이걸 컨선할 수 있을 것이냐. 당연히 오늘 신경 안 쓰죠. 이런 얘기 아직 트럼프가 승인한 것도 아니고 트럼프가 어프로브를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워낙 강세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런 뉴스가 왜 나왔을까요? 왜 나왔어요? 이번 이 시점. 방위비 달라고. 그러니까 협상하려고. 그렇지. 대통령 선거 앞두고 압박 주기 위해서 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고받고 하는 거에 있어갖고 국채를 사주든지 아니면 뭔가 하든지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계속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미국한테 받고 있는 우리 흑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작년에 540억 달러입니다. 우리 540억 달러예요. 네, 예전보다 확실히 많이 늘긴 했어요. 그럼요. 7년에 많이 540억 달러인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미국 국채 갖고 있는 게 1,1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중이 2배가 미국 국채 갖고 계신 분들 나라 13개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국채를 사주든지 그러면서 관세율을 뭐 25%가 아니고 10% 낮추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방위비 이슈도 또 건드려지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협상이 대통령이 바뀐다 하더라도 바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비관하자는 게 아니고 낙관의 정도를 빨리 당기기가 아주 만만치는 않다. 이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요거 정도로 말씀드리고 혹시 아까 저기 PD님 그거 띄워줄 수 있어요? 아니면 제가 구두로 해야 되는데? 네, 구두를 일단 하겠습니다. 기사 나온 중에서 아까 아모레퍼시픽 잘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어떤 새로운 캐파를 진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자신감이 없으면 어려워요. 자신감이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건 뭐 아니면 도거든요. 그렇죠. 삼성전자에 대한 기사가 오래간만에 나온 게 있어서 같이 올렸는데 제가 그냥 구두로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가 평택 P4 라인하고
화성에 있는 기존 팻 중에서 17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라인 되게 형태가 중요한데 1C D램 양산 라인 구축 계획이 상향되고 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한 군데서. 이게 1월인가 2월 달에도 1C 라인을 평택에서 한다는 얘기는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 번 더 강조하는 커멘트가 나오면서 했어요. 이거는 두 가지 봅니다. 갖고 계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make or break입니다. make or break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사생 결단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더를 받을 거 이게 1CD라면 지금 하는 거 말고 HBM3E가 아니고 HBM4 내년 거거든요. 아직 콜 들어가지도 않았거든요. 예. 삼성 하이닉스가 HBM4 콜을 언제 갔냐면은 10월 달 한다는 게 최근 거예요. 삼성전자가 그동안 앞당기지도 않았는데 내년에 생산돼야 되는 HBM4를 위한 공장을 한다는 이 기사가 맞다 그러면은 이거는 make or break다. 아무리 퍼시픽트는 되면은 이거는 대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콜되고 다 되면은 그러면 하이닉스가 이제 수그러드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실망하면 진짜 나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결단과 수율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지 더 계속 와치를 해야 되겠다. 6월로 끝나지 않고요. 내가 봤을 때는 9월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요거 있었고요. 아까 그거 한번 떠주시겠어요? 기사 중에서 두 번째. 네.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힘은 없죠. 하이닉스도 그렇고. 관세가 아직 안 됐거든요. 나라 관세 말고 상호 관세 말고 품목 관세. 다 까먹었죠, 우리. 화장품, 의료품도 안 되고. 근데 하도 난리를 치니까 한국, 일본, 대만이 협동해갖고 관세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파지티브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되면은, 이 반도체 관세라도 없어지면 그나마 휴하고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을 조금 당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역시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끝.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얘기를 잘 해주셨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0.4%, 하이닉스가 2% 넘게 올라서 삼성전자는 54,900원, 하이닉스는 20만 1,000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네요. 오늘 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랑 삼성물산 뭐 요런 쪽. 그러니까 원전이 제일 강하고 지금은 확실히. 그렇죠. 한국전력은 옆에서 낑겨가지고 계속 가고 32,2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한국전력. 이야, 32,200원. 대단합니다. 대단해. 네, 그리고 삼성그룹주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 빼고는 뭐 그냥 그렇습니다. 오늘 2차 전지가 많이 빠지네요. 2차 전지. 지금 IRA 그거 같이 그것 때문에. 재생에너지랑 같이 다 같은 이슈로 네. 얻어맞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보노님의 오늘 알아야 되는 헤드라인 한번 볼까요? 일단은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제 불금이 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매일경제랑 한국경제신문에서 둘이 거의 똑같은 키워드로 나왔어요. 예. 그만던 사람들 다 어디로 이제 어떻게 비명 터졌던데 이 자영업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요거는 조금 뭐 물론 이제 주요 메인 거리들이 좀 많이 한산해지기는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술집이 완전 사람이 없어졌다. 뭐지?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화면 요 기사를 보여주시면은. 네. 근데 저는 이거 숙박 여행업도 조금 물음표긴 해요. 왜냐면은 어디 놀러 가려고 찾아보면 맨날 꽉 차 있는데. 제목을 좀 보여주실까요? 제목은 요거 그만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이제 어떻게 이거고 매일경제에서도 지면신문 보시면 똑같이 요거랑 비슷한 키워드로 이제 뭐 술집이랑 이런 거 안 가고 뭐 여행은 가끔만 아마 이 키워드일 거예요. 그래서 그 키워드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술집 같은 경우도 매출이 완전 줄었고요. 그다음에 여행 서비스업도 되게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것 같은 게 여행 가려고 한번 찾아보시면 진짜 비행기 티켓이 없거든요. 국내도 그래? 국내도 거의 없어요. 제주도 가는 게 거의 후쿠오카 가는 돈이랑 똑같습니다. 네, 되게 비싼데, 근데 티켓이 없어요. 티켓이 뭐 요번에 연휴도 좀 많잖아요. 징검다리. 그래서 진짜 없는데, 요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거는 되게 막 여행도 많이 당하고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술집까지 안 갈 정도로 되게 많이 좀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코로나19 때 붐이 있을 때 위스키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었잖아요. 요즘에 위스키 가격도 거의 많이 줄었어요. 예를 들면은 다들 잘 아시는 뭐 맥켈란이나 발베니 같은 술이 원래는 12만 원, 13만 원, 뭐 14만 원까지 갔었던 술들인데 그게 10만 원 언더로 다 떨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 보면은 확실히 술에 대한 이런 기호 선호도 이런 것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뭐 술집에서 소주나 이런 게 많이 팔려 그것도 아니에요. 그쪽도 지금 안 좋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확실히 소비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라는 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수의 좀 부정적인 얘기니까 좀 그렇고요. 이건 어제 이제 테슬라에서 또 로봇 공개가 된 건데 요리하는 걸로 저는 봤거든요. 이거 플레이가 되네. 네, 이거 아예 안 되네요. 네, 요거 저는 이제 영상을 봤었는데 요 틀면은 이제 로봇이 막 요리도 하고 해요. 그래서 보고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설거지 시킨다고 했을 때 논란 많았거든요. 그 비싼 로봇을 왜 설거지 시키냐, 네. 너 식기세척기 없냐 이런 얘기를 많았는데 요리도 해주고 청소도 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명령을 내려놓으면 집안일 다 하는 용도로 원래 저는 얘기를 드린 건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지금 되게 이거 보시면 다리미질 하고 있고요. 그다음 요리하는 것도 있고 청소기 돌리는 거 이렇게 막 윙하고 있는 거 이런 것도 막 다 돌리고 하니까 확실히 휴머노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고 또 요거랑 같이 나온 게 이제 또 중국이 이런 로봇이랑 자율주행 쪽으로 속도를 되게 많이 내고 있다라는 기사도 매일경제에서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 기사를 같이 읽어보시면 아 자율주행 로봇 다 연결고리가 있구나. 그리고 이게 결국엔 AI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지 라는 쪽으로 이어지길 거기 때문에 해당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뭐 뉴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요거는 이제 양자가 아까 제가 이제 이 개별주에 대한 얘기는 드렸고 또 추가적으로 이 구글의 이 개발자 분인가 아무튼 팀장급 되는 분이 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상용화 시기를 좀 되게 빠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본다면 양자도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해도 이건 잘 모르잖아요. 근데 공부를 했을 때 잘 모르는 종목군들이 좀 많이 가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이게 알면 못 가. 알면 못 몰라야지. 몰라야 가요. 근데 너무 많이 가요. 저 스케일파 이런 게 30, 아이오키 이런 게 막 30% 넘게 올라가니까 어제 막 리게티 컴퓨팅도 막 23% 올라가고 막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국내적으로 양자나 이런 것들은 좀 이슈가 당분간 될 확률이 높으니 이런 기사들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국내 뉴스부터 해외에 있었던 그런 뉴스까지 잘 전해 주셨습니다. 확실히 젊은 층이 좀 술을 안 먹는 문화가 있는 것도 좀 한 가닥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죠.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돈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소비를 줄이게 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술을 굳이 왜 먹지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아닌 거죠, 그게. 예. 그 뭐 월세도 요즘에 많이 올랐잖아요. 월세 많이 올랐죠. 전세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월세가 많이 올랐고 그러면 이제 고정 지출 자체가 애초에 높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 말씀하신 것처럼 술이나 외부 만남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래서 이제 휴일을 늘리는 것 자체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30초만. 예. 그 띄워주시겠어요? 예. 근데 이게 조금 지나가긴 했지만은 네네. 바로 해주십시오. 13페이지 나온 거. 그 5월의 연휴 기간에 카드 사용액을 봤더니 줄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늘긴 늘었어요. 봐보세요. 해외가 18% 늘었어요. 국내는 3% 늘었어요. 해외랑 국내랑 뭐 연휴 막 했을 때 국내는 별 영향이 없었다는 건데요. 이 3% 늘은 것도요. 건수나 사람 숫자는 오히려 줄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거 든 거는 단가가 올라서 늘었을 뿐이에요. 액티비티는 휴일을 늘렸는데 안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다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해외 갈 만한 사람들은 가는 거고 국내에서 소비는 안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기호식품도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정했다 보면은 이제는 현실을 인식해갖고 술은 비싼 거 안 되겠다. 아니면 또 모임도 그렇고 인디비주얼리즘도 많이 과거보다는 들어가고 하면은 이게 추세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술집 문 닫고 하는 것이 추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내수를 살린다고 하지만 내수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넘버 오브 우리 쉬는 날을 늘린다. 아니면 저기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닌데 5day 우리 워크위크인데 4.5로 한다고 해서 그 0.5 때문에 내수가 늘어날 것인 내수의 우리 이런 쪽이 늘어날 것인지는 승수 효과는 없는 거는 낫겠지만은 그거는 아마 생각보다 굉장히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거가 있어요.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추경 예산하고 뭐 10조 30조 한다는데 금액도 중요한데 어디다 어떻게 쓸 거냐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어디다 어떻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잘해야지. 정부가 쓰면 돼요. 정부가 교통 인프라 이런 쓰면 승수가 개인한테 돈 줘갖고 쓰는 것보다 승수가 3배 이상 높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정치는 정치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거 논의하다가 늦게 되면은 시행도 3분기에 제 못하면 4분기나 또 나타나더라도 다른 쪽에 나타나면은 승수가 낮을 거라는 나는 우려를 해요.
과거 20년 동안 경험상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은 좀 더 진짜 실용적이면 그런 거 정파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곳에 하는 것이 4, 4분기에 실제 이펙트가 나타나는 거고 안 그러면 생각보다 안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엔 자영업자가 진짜 살아나는 방향이 생겨야 되는데 이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최저시급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주유수당 기사도 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확실히 그 제가 그런 걸 막 느끼는 게 가로수길이나 여기 집 앞이라서 가거든요. 가보면 진짜 제가 학생 때 거기는 정말 사람도 많고 점포가 가득 차 있는데 예. 거의 진짜 고스트타운이 밤 10시만 돼도 사람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지나가는데 막 무서워요. 술 취한 사람이 옆에서 술 먹고 오는 사람도 좀 몇 명 있긴 한데 되게 없고 차도 거의 안 다니고 하니까 그렇구나. 그런 좀 핵심지인데도 압구정 바로 거기잖아요. 신사 그쪽인데도 완전 사람 없고 하니까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좀 자영업이나 뭐 다른 뭐 강남도 옛날이랑 비교하면 진짜 많이 죽었고 물론 뭐 그런 건 있죠. 뭐 성수나 이런 데 핫한 플레이스가 있긴 한데 예전에는 거기도 핫하면서 강남이랑 신사도 다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좀 뜨거운 것들이 점점 축소가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딱 진짜 10년 전 일본이랑 진짜 딱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이제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뭐 넷플릭스나 컴퓨터 하면서 소비를 많이 안 하고 극단적으로 집에 잘 안 나오고 이런 젊은 층들이 많아지고 약간 경제는 전반적으로 좀 침체 속으로 들어가서 활력을 잃고 약간 일본의 옛날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젊은이들 이제 드레스 코드도 드레스 코드? 왜냐면은 저랑 이제 벌써 20년 차이가 나니까 그치. 세대 기차였지. 젊은 애들이 그 드레스 코드 보면 저런 옷을 왜 입지 하는데 옛날 나 막 어릴 때 일본에서 보던 막 어디서 본것 그런 같고. 진짜 약간 근데 저 터졌나봐요. 저 말하다가 멈췄나봐요. 왜? 아 그래요? 네, 제가 눈 이상하게 뜨고 있다고. 표정 뭐야? 그래요? 저 이거 썸네일로 나가면 안 돼요. 아셨죠? 아닌데 계속 하고 뭐 있는데 이상해? 잘 나오고 있나요? 네. 가야겠다. 그래요. 안 된대요. 가자. 아 그렇네. 이러면서 이렇게 멈춰 있네. 중간 중간에 그래요? 하필이면 정상적인 상태로 멈춰야 되는데 나가긴 하겠다. 그러게. 그 사이 장이 조금 변화가 아닌데 약간 내부적으로 변화가 있네. 내려갔던 게 올라갔던 게 약간 내려오고. 저 그거 뭐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뭐지? 그 외신에서 삼성 파운드리 쪽 분사 얘기가 기사가 오늘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삼성의 엄청난 주가 상승 트리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네. 아까 그 파운드리 또 생산 늘리는 것까지 그거는 파운드는 아니고 그거는 원시 D램. D램에 이제 HBM4를 내년을 위한 건데 지금 벌써 캐파 계약을 늦추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건 자신감이 있든지 자신감 있는 아니면 이거 아니면 우리 죽는다. 그래서 메이크 오 브레이크 모멘텀인데 원래 6월 달인 줄 알았는데 메이크 오 브레이크 모멘텀 이러면 9월 달까지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네네. 그래 아까 파운드리는 그게 현실화되면은 그레이트 뉴스입니다. 아마 한 5%는 올라가고 볼 거예요. 5%? 네, 5% 올라가고 보고 그 다음에 실행인데 일단 5% 올라가는 거 그 감지대 그 정도 있다고 저는 예전에 계산했고요. 근데 왜 그런 얘기 나오는가? 삼성물산,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해서 해야지 삼성 에피스가 상장하고 하는 좋고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원래 뭐예요? CDMO고 저거는 바이오시밀러잖아요. 충돌되잖아요, 커스터머가. 그 이슈 때문에 고객을 많이 확보하는데도 바이오로직스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에피스가 어차피 분리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항상 얘기되는 게 너네 우리 제품 갖고 설계 가져와서 하면은 내가 어떻게 믿어. 아니 분리돼 있어. 아니 못 믿어. 그 얘기가 20년 전부터 나온 얘기라고. 근데 그래서 그 문제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면은 그거는 그레이트 뉴스라 봐요. 그러면 아마 5만 5천 원 한 거는 5% 더 갈 수도 있고 6만 원 초반까지 가는 건 바로 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실행 단계에서는 인텔처럼 그런데 실제 누가 도와주나? 그건 다른 문제고 그 정도로 가격이 있다라고 봅니다.
멘트를 계속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56분 마치 켜져 있는 것처럼 네. 자 9시 56분 지나가고 있어가지고요.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무리는 또 활기차게 코스피가 0.2% 올라서 2,598, 코스닥이 0.2% 마이너스 716포인트인데요. 두 분 오늘 오후까지 어떻게 하자 이런 마무리의 전략을 좀 들어보자고 한다면 하창원 본부장부터. 네, 저는 그 뭐 원전 그리고 뭐 증권, 금융, 뭐 화장품 이렇게 최근에 계속 가던 산업군들 있잖아요. 그쪽으로 그냥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제 해외에서 확실하게 이슈가 있는 쪽.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 자체가 수급이 너무 제한적이니까 그럼 힘이 부족하고 뭐 사실 소외 산업으로 막 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의사결정을 하시고요. 그것마저도 부담스러우시면은 하루 정도 쉬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너무 급하지 않게만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증권 화장품 단기적으로 오케이고요. 증권 화장품. 하이닉스는 유일하게 반도체에서 20만 원 이하면은 오케이고요. 다음 주 닉스. month. 마지막으로 저는 개별 종목 노모스, MNC 솔루션, 삼양식품 이런 거는 모아 가셔도 됩니다. 전방상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따 오후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기술적인 오류가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잘못은 아니고 이제 유튜브 서버의 잘못이지만 어쨌든 저희가 방송이 원활하지 못한 점 대단히 사과드리고요. 저희는 이따가 3시 20분에 유쾌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수익 많이 내시고요.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